오늘의 시간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8월 셋째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국채금리가 다시금 반등한 영향일까요? 코스피가 하락 출발했습니다만 반등하면서 지금 약보합권, 코스닥은 오늘 많이 빠지네요. 5% 빠지면서 800선이 깨졌습니다. 일단 저희가 장외 시장을 관통하는 직격 이슈 세 가지 만나보고요. 손창현 팀장님의 말씀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황 구조대의 스테이블 코인주 강세. 최근 트럼프가 이 가상화폐 관련 CEO들을 백악관이죠. 청와대에 초청하면 안 되죠. 백악관에 초청하면서 가상화폐 관련 주가 급등하고 또 비트코인이 7만 달러 가까이 급등하는 이번 주의 흐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흐름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의 악재가 연속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주는 버텨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SK하이닉스의 자사주 소각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전 이후 흐름 어떻게 나타날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증권주를 산다라는 내용입니다. 증권주의 흐름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 하락하고 있고 또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증권주 다만 SK하이닉스의 자사주 소각 SK증권을 통해서 한다는 소식에 SK증권은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제가 앞서 청와대라고 잘못 얘기를 했는데 정정을 드립니다. 백악관에 이 관련 인물들을 초청을 하면서 제가 사실 비트코인 계속 한동안 이제 많이 빠졌었잖아요. 6만 달러대. 그래서 오를 것 같은데 결국 이번 주에 이렇게 7만 달러대까지 오르네요. 비트코인의 흐름들은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과 미국의 전쟁에 대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네. 또 11월 중간 선거잖아요. 근데 11월 중간 선거까지 어떠한 이제 결과물을 내놓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서 그러면 코인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남북 경협 이런 얘기를 좀 돌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 이제 크레디티법 관련돼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게 정치적인 부분과도 어느 정도는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클리티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상화폐에 대한 감독 규제를 강화한다. 그러니까 적립 체계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한다라는 내용인데 그동안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통과가 안 되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규제에 대한 부분을 잘 완편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을 좀 빠르게 진척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미국의 채권 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채권 금리도 이 달러로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달러화를 어떻게 보면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을 낮추면서 이 코인으로 산다라고 하면 그렇게 크게 자산에 큰 영향을 좀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가상자산을 빠르게 좀 허용을 해서 제도권 안으로 좀 들어서기에끔 만들기 위한 그런 선제적인 조치를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간밤에 있었던 가상화폐 관련 미국 주식도 많이 올랐지만 우리나라도 이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잠시만요. 파라텍시스 이더리움 이런 비트플래닛, 비트맥스, T-사이언티픽 이런 종목들이 올라주고 있는데 사실 제가 많이 들어보진 않아서 확인해 보니까 시총이 400억, 200억 이런 굉장히 시총이 좀 낮은 기업들이고 눈여겨볼 만한 기업 하면은 우리기술투자나 다날 정도일 것 같습니다. 관련주의 주가 최근 많이 안 좋았던데 흐름은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좋았다라고 하면 이런 이슈가 뭐 발안이 된다라고 해도 크게 많이 못 올라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네. 지금 시장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어떠한 이슈 하나를 가지고 그 이슈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뭐 미국에서의 긍정적인 뉴스가 우리나라의 이 관련된 종목으로 매수세가 집중이 되면서 상승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코인 거래소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던지 이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좋다. 그래서 네. 앞에서 앵커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다날이라든지 뭐 우리기술 투자, 뭐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이 코인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연계가 될 수 있는 쪽으로 매기가 확산이 되고 있다.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월요일은 쉬었고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생각해 보시면 결국에 이제 남북 경협주와도 일맥상통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은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이지만 네. 또 남북 경협주 아난티 14% 상승, 신원 그리고 제형 솔루텍 JST나 같은 뭐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시장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뜻으로 그러면 대처나 피난처 역할을 해주는 쪽이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남북 경협주 그런 쪽으로만 매기가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오늘 오르는 섹터가 정말 별로 없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오르는 종목이 100종목이 안 되고요. 코스닥도 180종목밖에 안 됩니다. 거의 10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건 오르는 섹터 찾기가 더 어려운데 일단 질문을 조금 더 드려보면 저희가 이제 관련법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자산법이 연내에 완료가 될 시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느 쪽에 좀 수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코인을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나무가 지금 네이버 합병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11월에 합병이 완전하게 통과가 되면 네이버 쪽에 대한 방향성도 어느 정도 이제 뭐 코인 거래소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의미에서 조금 더 시장에서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한 통과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네이버가 두나무를 합병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관심을 가지실 필요성이 있는 이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인 관련주가 어떻게 보면 좀 테마성 흐름으로 인식을 해야 할지 앞으로 좀 유망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테마성이 좀 짙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앵커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높아야 뭐 2천억, 3천억이고 낮은 기업들 뭐 500억 밑에 있는 종목들도 수두룩하기 때문에 이게 시장을 부양을 하고 주도주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가상화폐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